네, 이번 시간에는 우주 배경 복사와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도 단순 암기라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대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주 배경 복사는요, 바로 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약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 됐을 때 전자가 자유로 이 운동을 하다가 원자에게 속박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채택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증거가 적절하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증거는 뭐였습니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누가 관측을 했느냐? 바로 펜지어스라고 하는 사람과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됐을 때 당시에는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으로 비교적 높은 온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주는 매우 큰 크기로 팽창을 함에 따라 가지고 거의 온도가 절대 0도에 근접을 하다 보니 그때 이제 3000 켈빈일 때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매우 짧았는데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낮은 에너지, 온도가 낮다 보니까 낮은 에너지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는요, 당연히 온 사방에서 관측이 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여러분들이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그 이제 그러니까 밤에 아무런 채널도 안 잡힐 때 왜 빈 채널을 테레비를 딱 틀어보면은 치거리잖아요. 그 치거리는 소리가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니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를 비롯해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알게 된 계기가 뭡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에게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스펙트럼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쫙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요즘에도 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스펙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했다라는 건데 뭐를 분리했냐면 빛을 갖다가 파장에 의해서 파장을 가지고 분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요. 이때 보통 빛은요, 백색의 빛을 띠게 되면서 이 백색이 빛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을 띠는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다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러한 스펙트럼에는 뭐가 있냐면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고온의 물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할 때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은 태양빛을 비롯해 가지고 순수한 별빛이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백열등이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빛이 고루고루 다 퍼져서 나오는 건데 중간중간에 선이 끊겨가지고 짤록하게 막 잘린 스펙트럼도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 스펙트럼에는 크게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과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별빛은 아니고요, 고온의 기체, 뭐 고온의 수소 기체나 고온의 헬륨 기체와 같은 것들이 약간 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 생기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별빛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이 이렇게 있는데 자신이 방출한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빛 에너지를 주변에 상대적으로 저온의 기체들이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별에서 방출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이후에 방출된 빛. 그러니까 결국은 저온 기체가 이 별이 방출한 빛 에너지를 일부를 흡수하고 남은 빛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흡수하고 저온 기체가 흡수하고 남은 빛. 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금 정리를 하면 그냥 별빛이 이렇게 방출한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연속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연속 스펙트럼을 별 주변의 저온 기체가 흡수하고 남은 빛을 방출한 것은 여기가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애초에
되게 고온의 기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빛이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다시 세 가지 종류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떻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알아냈습니까? 바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별에 포함된 원소예요. 별에 포함된 원소, 별 주변에 이제 대기의 원소들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바로 스펙트럼에 패턴 같은 게 나옵니다. 스펙트럼의 패턴 같은 게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의 선 스펙트럼이 보이게 되고 헬륨 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뭐 제가 되게 대충 끝낸 거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패턴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으로 비유를 하면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개개인이 싹 다 가지고 있는 지문이 다르듯이 원자들 혹은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의 패턴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원소마다. 그래서 이제 딱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네 라고 이제 알게 되면 이 별에는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구나. 여기는 헬륨 원자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그럼 여기는 헬륨 원자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천체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함량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상대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원소 A가 많다면 그 A의 패턴 두께가 두껍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두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는데 막 사진을 찍어요. 막 빛의 어떤 별에서 방출되는 빛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거의 모든 천체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에게 질량비가 3대 1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빅뱅 우주론의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증거에 해당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바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